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포인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포인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A 변수, B 변수 선언을 해서 5, 3 대입하고 출력을 하면 당연히 5와 3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일반 변수 외에 오늘은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소개할 거예요. 그럼 포인터 변수는 어떤 건데? 일반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면에 포인터 변수는 주소란 걸 저장하게 됩니다. 주소를 저장해? 자, 지금 6번 문장을 실행하게 되면 A 변수 메모리 확보, 그죠? 다음 B 변수 메모리 확보, 그리고 A에 5 대입하고 B에 3 대입하고 그리고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싶냐면 P1이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A를 가리켜요. P2라는 변수가 있는데 B를 가리켜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변수,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그림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P1도 역시 메모리가 있어요. B 그리고 P2도 메모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코딩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가 아니라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지금 P1과 P2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일반 변수예요. 근데 나는 포인터야. 누구 가리키는 데 사용할 거야. 앞에 특별하게 별표 붙여줍니다. 별표 중요한 건데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P2도 포인터야. 안 붙이면 P2는 일반 정수형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자, 요 상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 위쪽은 아니에요.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 상태에서 네 가지 다 메모리만 확보된 상태인데 이제 A에 5, B에 3을 집어넣게 되면 A에 5 들어가고 B에 3 들어가죠. 여기도 그려볼게요. 5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갔고 그 다음 이 11번 문장에서 A와 B를 이용해서 5, 3 출력을 하죠. 자,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1행부터는 A와 B 사용하지 마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A에 들어있는 5값, B에 들어있는 3값 어떻게 출력할까요? 못하겠죠. 여기 변수명을 적어줘야만 A에 들어있는 값 얼마인지 모르지만 출력이 될 건데 이게 A, B를 못 써요. 그런데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포인터를 이용하면. 내가 마음이 급해서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게 안 하고 왔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포인터 누구를 가리키고 난 다음이라야 가능해져요. 자, 어떤 거냐면 10행에서 무슨 일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P1은 누구를 가리켜? A를 가리켜. 배운 적 없죠? 이것이 오늘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 자, P1이 A를 가리키게 이런 화살표는 우리 논리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린 거지 컴퓨터 메모리에 화살표 없잖아요.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실제로는 A의 메모리 주소 뭐 1310-588번지일지 뭐 1310-572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A의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주소도 숫자니까 충분히 저장 가능하죠. 이렇게 A의 주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거죠. A의 주소. 이 and 기호 앰플샌드 어디서 봤어요? 스캔프에서 봤던 거예요. 변수의 주소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연산자죠. 이렇게 스캔프 아닌 곳에서 포인터 이용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인문이니까 A의 주소가 P1에 들어가잖아.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건 우리한테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P1은 A 주소를 저장했으니까 A 주소라는 것은 A의 시작 주소 여기죠. A는 정수니까 메모리 4바이트 차지해요. 그러면 여기가 1000번지면 뒤에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까지 A 변수 영역입니다. 그래서 A의 시작 주소는 1000번지잖아요. A 시작 주소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이 주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P1은 누구를 가리켜? 여기를 가리켜. 그래서 메모리 시작 위치를 이렇게 화살표로 뾰족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포인터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인트 이해가 잘 안 돼. 그렇다면 지금처럼 따박따박 주소 넣고 화살표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뭔지 알겠습니까? P2도 B를 가리키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와 똑같이 P2는 누구를 가리키게? B의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그림 위에나 아래나 똑같은 그림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주소를 주면 된다인데요. 이런 C의 포인터 개념이 파이썬에서는 참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쓰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포인터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다면 파이썬에서 조금 참조를 이용해야 되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줄수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당길게요. 지금 에버렉의 이 자판 기능하고 좀 쓰려면 좀 헷갈려서. 자, 이 상태에서 A와 B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A를 써야 되는데 A를 못 쓰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루트가 존재하냐면 P1을 따라가면 P1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예요? A예요. A라는 변수명 쓰지 말라고 했죠. 안 쓸게. 우리 꼭 미혼 학생들 있잖아요. 안 쓸게. 그러면서 P1이 가리키는 곳 출력해봐. 이렇게 쓴다는 거죠. P1이 가리키는 곳은 A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 이 별표라는 것은 우리 C 언어에서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해요. 왜 간접 참조냐면 난 A 참조하고 싶어. A. 근데 A를 참조 못해요. P1에 가서 P1에 들어있는 주소를 통해서 A를 참조하죠. 그래서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별표가 정말 강력한 기능인 거죠. 다른 변수를 막 참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B는 어떻게 고치면 돼요? P2가 가리키는 곳이죠.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는 5, B에는 3, 5. 그냥 내가 A, B 적었을 때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네. 이게 바로 포인트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슬라이드에서 포인트 선언하는 방법, 나 포인터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P1이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 자료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포인터는 무엇에 사용이 된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곳에.
어떤 포인터가 있는데 P3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가리키는 곳에는 문자가 있어요. 어떤 포인터가 있는데요. 얘가 가리키는 곳에는 25.4라는 실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언해요? 내가 가리키는 곳에는 문자 있다. 내가 가리키는 곳에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가리키는 곳에는 W형 값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변수와 틀리죠? 변수는 자기한테 저장된 값이 정수다 인데 P1은 자신한테 저장된 건 뭐예요? 주소밖에 없어요. 몽땅 모든 포인트는 주소만 저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것은 내가 가리키는 곳에 정수 있다, 실수 있다, 문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누군가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다. 주소를 대입하게 되면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곳을 참조하고 싶어요. 앞에 별표를 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별표를 안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잘 하다가 포인터의 직접 참조 그리고 간접 참조 헷갈려 해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게 직접 참조죠. A, B. 근데 여기는 P1, P2 참조해. 여기는 P1이 가리키는 곳 참조해.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꾸 바이러스 위협 방지라고 뜨네요. 카거나 말거나. 자,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럼 이제 되나요? A의 값, B 값은 P1, P2 간접 참조해서 된 거고 지금 마지막 14행은 뭐죠? P1 직접 참조하면 P1에 뭐가 들어있어요? A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P1에 들어있는 A의 주소, 매물 주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P2에 들어있는 주소, 즉 B의 매물이 차지하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기본 개념 이해를 했습니다. 포인터의 기본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call by address를 이용하는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초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90을 세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는 1분 30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만초라고 하면 계산이 되나요? 166분 40초입니다. 인데요. 자, 여기 포인터 변수를 조금 복잡하게 써봅니다. 뭐냐면 메인 함수에서 set과 min 변수 두 개만 쓰는 거예요. set에 처음에 90이 입력됐잖아요. 그리고는 이 set을 30초, min은 1 이렇게 바꾸어서 1분 30초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90초는 뭐지? 이 값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 이 세 개 다가 무슨 변수냐면 set 변수입니다. 처음에 90으로 입력받아서 찍고 그 다음에는 30초로 변경해서 찍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까다로워요. 미는 1분이다 그죠? 미는 좀 쉽습니다. 그럼 우리 잘 알잖아요. 90초를 1분 30초로 만들려면 90을 나머지 아니다 그죠? 60으로 나눈 몫은 1이요. 90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30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90은 sec 그리고 min 이건 다시 sec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것을
위로 올라가서 보죠. 잠깐 가리고요. 초를 입력하세요. 세게 입력 받았죠. 그리고 90초는 %D초는 입력을 하는 거고 1분은 색을 60으로 나누어서 1분 그리고 색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시 색에 넣어서 30 해서 1분 30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프린트 %D초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 자, 이 11행을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12와 13행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색이 자꾸 변해요. 이 문장을 순서를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만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잘라서 그리고 실행. 자,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 함수 만들려고 내가 여기 코드를 조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가릴게요. 그리고 실행 90 0분 30초? 왜 0분이야? 이유 알겠습니까? 여기요. 색이 처음에 90이었잖아요. 근데 90을 60으로 나눈 나머지 30이죠. 이 30을 어디에 대입해요? 색 자신에게 대입을 해요. 그럼 색이 30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바뀌고 난 다음에 13행 수행하죠. 그러면 30을 60으로 나누면 나머지 0. 그래서 잘못 되는 거네요. 그러면 또 눈치 원래 색은 이 색 90초 그대로였는데 14행으로 보내게 되면 색이 벌써 30으로 바뀌고 난 뒤죠. 그래서 30초는 이상하게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보여만 줘 볼게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프린트F를 한 문장에 쓰려고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할게요. 여기 해버리면 초 90초인데 30초는 0분 30초입니다. 맞나요? 90초를 물었는데 엉뚱하게 답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 함수 안에서 이 순서를 조정하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것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초는 원래 초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리고 민을 정확한 민 몇 분인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것을 자, 메인에서 하지 않고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킨다? 컴퓨터 타임에게 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컴퓨터 타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일 두 줄의 내용을 누가 하느냐면 컴퓨터 타임이 할 거고 그러면 나는 컴퓨터 타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타임이라고 적어 줘야 되죠. 그리고 인수 적어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초를 입력하고 난 다음 분, 초 전달 받으려면 반환값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이퀄 기호 없이 호출문 하나로만 했을까? 입니다. 이제 이거 설명하면서 call by address
설명할게요. 요거 칸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두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행에 보면 컴퓨터 타임 함수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9행까지 실행을 해서 90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 컴퓨터 함수를 호출을 하고 돌아오면 sec은 30, min은 1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13행에서 1분 30초입니다. 출력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될까? 이거죠.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인수를 전달해 주면 어떤 값 한 개를 반환한다 이거죠. 반환 안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반환을 하더라도 한 개만 반환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함수는 sec 값과 min 값 두 개가 메인 함수는 이 sec 값과 min 두 개가 바뀌기를 원해요. 반환 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라면 전달받아서 저장하면 한 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 값이 한 개보다 많아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함수를 호출했더니 이 함수에서 두 개 이상의 값을 변화시켜 줘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는 call by value는 해결할 수 없겠네. call by address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call by address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S와 M이라는 지금 지역 변수가 있어. 지역 변수 아직 안 배웠나? 네. 컴퓨터 타임 함수에 S와 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을 거예요. 좀 더 완성을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림이 서로 짝이 된 거 보니까 타임 함수, 컴퓨터 타임을 호출할 때는 sec과 min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한 개씩 인수가 전달되죠. call by value라면.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그림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포인터 그림이에요. S라는 컴퓨터 타임 함수의 변수가 메인의 sec을 가리키고 있죠. M은 메인의 min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call by address의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거는 메인의 sec을 60으로 나눈 몫은 min에 sec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는 sec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타임 함수에서 min과 sec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죠. 내 거 아니잖아요. 메인 거잖아요. 못 쓰죠.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게 바로 call by address입니다. 변수의 주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 비교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뭐 안내원들에게나 전화 걸어서 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전화요금 변경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해결 다 해주죠. 그만큼 믿고 내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에서도 주소를 전달해주면 못하는 게 없게 돼요. 그림으로 아까 내가 여기 그림을 그렸듯이 이런 포인트가 있으면 그냥은 sec을 참조 못해요. 이거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S는 누구 거예요? 컴퓨터 타임 거예요. S가 가리키는 곳이 sec이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민번호를 아는 그 안내원 아가씨가
모든 걸 다 바꿔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포인터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포인터 배울 때 int형 a 변수가 있고 int형 포인터 p가 있을 때 p가 누구를 가리켜? a 변수를 가리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떤 문장을 써야 됩니까? p는 누구를 가리킨다? a를 가리키고 싶다면 a의 주소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p는 a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s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색의 주소가 들어오면 s는 색을 가리키는 결과가 되겠죠. 자, 원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인물을 쓴다면 s에 뭘 집어넣는다? 색의 주소를 집어넣는다라고 대인물을 쓰면 돼요. 하지만 같은 함수 아니잖아요. 메인 함수 컴퓨터 타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인물을 쓸 수가 없죠. 무엇을 통해서? 인수 전달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메인의 색 정보는 여기 이름이 없다 하죠. 근데 그림에 S라고 되어 있네요. S에게 넘기고 메인의 민 정보는 M으로 전달한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배운 call by value에 해당해요. 색 값을 보내고 정수형 변수에 받고 민 값을 보내고 정수형 변수에 받고 포인터로 받으려면 주소를 보내줘야만 주소를 저장해서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색 앞에 무엇을? and 기호를 붙여주면 주소가 되죠. 민 앞에 and 기호를 붙여주면 주소가 되죠. 나의 귀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수가 어디로? 여기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인수 전달은 대인문 효과 수는 메모리 주소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S를 무엇이라고 선언해야 돼요? 나 포인터야. M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변수가 아니죠. 포인터죠. 나 포인터야 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자, 이 인수 전달이 일어나면 색의 주소가 대입문 이퀄기 없죠. 없지만 인수 전달에 의해서 S에 들어옵니다. 어떤 대입문 효과? S는 N 색 효과. 그래서 색의 주소가 S에 저장이 돼서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이 int 앞에 별표는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라면 미는 또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이 상태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색 변수를 참조하고 싶어. 근데 참조 못 하잖아요. 메인 거니까. 하지만 S를 따라가면 이 S 따라간 곳이 뭐예요? 메인의 색 변수죠. 맞나요? 60으로 나눈 몫을 어디에? 나 민에 넣고 싶어요. 근데 이 민은 메인 거잖아요. 메인 민은 나의 M 포인터 따라가면 되죠. M이 가리키는 곳. 그러면 90을 60으로 나눈 목 1 들어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색 참조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S가 가리키는 곳이 색이죠. 그리고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어디에 넣는다? 역시 색에 넣죠. 색은 S가 가리키는 곳. 그러면 지금 현재 S가 가리키는 곳에 90이 있으니까 90 나누기 60 나머지 30이 들어가겠네요.
내가 지금 컴퓨터 타임 함수를 실행하면서 지우고 30 이렇게 막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포인터다 이겁니다. 이렇게 20일, 21일 수행하고 돌아갔어요. 12행이 끝났고 13행입니다. 민 변수에 얼마 들어있어요? 1요. 색 변수에 얼마 들어있어요? 30 들어있어요. 반환하는 값 없어요. 반환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 컴퓨터 타임 함수 안에서 메인 인수값을 직접 우리 사실은 이제 포인트 변수를 따라가면 간접 참조라고 하지만 이렇게 메인 변수 값을 직접 변경을 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보죠. 나는 나의 중요한 섹의 주소를 알려줄게. 말로 해서 앞에 있습니다. 섹의 주소를 알려줄게. 그리고 민의 주소도 정보 알려줄게. 너는 그럼 포인트로 받아서 내 거 마음대로 써. 이 말입니다. 자, 포인트로 받으려면 포인트는 변수가 필요하죠. s라고 했는데 s를 지금까지 선언한 적이 있다 없다? 함수 원형 첫 줄이 함수 정의 첫 줄이 여기니까요. 그래서 선언문 int형 포인터. 왜 int형 포인터예요? 섹의 주소가 넘어오는데 섹이 뭐예요? 정수 자료 갖고 있죠. 그래서 s가 가리키는 곳에는 정수값이 있으니까 int형 포인터로 선언. 그리고 민 역시 int형 값이니까 민을 가리키는 포인터 m 역시 int형 포인트로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은 누구를 통해서 s라는 포인트를 통해서 갈 수 있죠. 섹은 s가 가리키는 곳. 섹은 s가 가리키는 곳. 섹은 s가 가리키는 곳. 그럼 민은요? 민은 내 포인터 m이 가리키는 곳.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로 리턴하는 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그냥 다 바꿔버렸는데 뭐 굳이 리턴할 필요가 없음. 그래서 보이드형 함수가 되고 함수 원형 포인트를 쓰든 call by address를 하든 첫 줄 복사 그리고 첫 줄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고 원형 선언 하면 되네요. 실행해 봅시다. 초를 입력하세요. 91분 30초입니다.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럼 조금만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2개 이상의 값이 변하기를 원해요. 한 개는 가능하죠. 반환값 받아서 변경하면 되니까. 근데 2개 이상일 때는 call by address를 써야 되겠구나. call by address는 뭐다? 나의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거다.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거 call by address다. 주소를 전달하니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트형 변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수 전달은 무엇이다? 대인문, 숨겨져 있는 대인문이다. 라는 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진다. 그리고 내가 메인의 변수를 여기서 섹이라고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었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빨간 줄 생기죠. 왜? 너 선언한 적 없잖아. 이 함수 안에서는 색 변수 선언한 적 없죠. 그죠? 그래서 못 쓴다고 그랬죠. 하지만 나의 변수 s가 가리키는 곳이 뭔데? 색이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마음껏 쓸 수 있어. 이게 바로 call by address입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기능이에요. 그죠? 내 친구가 내 지갑을 마음대로 돈을 빼내간다?
기분 나쁘죠. 대신 돈을 넣어주면 또 고맙겠죠. 그래서 주의하면서 잘 써야 되는 게 바로 call by address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